이번 시간은 공시법 빠르게 보겠습니다. 20문제 1세트. 자, 1번이요.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 전환을 할 때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처리 방법을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옳은 거.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임야 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등록 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이처럼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나눠야 되는 게, 그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 그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지금 문제처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이때는 임야 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누가, 지적소관청이 임야 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입니다. 그래서 등록 대장을 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 혹은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지문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니라 이거는 허용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 정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적부심사 왜 하죠? 지적 측량의 적부심사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때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 청구하는 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친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야겠죠. 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하면 시도지사는 며칠 내? 30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가 회부를 받게 되면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심사 청구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합니다. 의결. 그리고 이 경우에 30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서 30일 이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한 번 가능하다. 그러면 의결을 받겠죠. 그 의결 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자, 그 제소기간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굴 상대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다시 지방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입니다. 국장을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기억하셔야 되고, 1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 소유권 변동에 대한 연역 쭉 보고 현황 실측도를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이제 어디가 틀렸죠?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대상, 그죠? 적부심사 청구 대상, 받은 대상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받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30일 내에, 그죠? 여기 나와 있죠? 30일 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 경위와 성과 등등을 조사해서 어디에? 지방 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아시겠죠? 절차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등 혹은 이해관계인 등은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는 30일 내에, 지적 측량 시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며칠? 60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60일 내에 의결합니다. 심의 의결까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 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한 번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했죠? 연장할 수 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요.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라. 일주일이고요. 4번 정답.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한다? 그러면은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누굴 거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도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제 앞부분 요 부분 재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한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재심사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 뒷부분 맞지만 앞부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틀렸다.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 절차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없는 거. 그래서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죠? 부동산 등기법 52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기등기 대상인 것들 외워야 된다. 뭐다? 첫 번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이런 경우는 부기등기 대상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이게 5호 사유인데 부동산 등기법 제52조 5호 사유. 근데 권리의 변경과 경정 등기인 경우에는 자, 누구의 승낙이 필요합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이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그래서 승낙이 없다면 이건 부기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자, 3번 지금 볼게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거.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말하죠. 자, 변경 등기, 변경 등기예요. 3번과 5번에서 자, 3번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같은 경우는 권리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단순히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 표시, 등기 명의 표시에 대한 변경이나 경정 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 등기의 대상이다. 근데 5번 보세요.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의 변경 등기라면 이건 뭡니까? 채권 최고액 증액의 변경 등기는 소위 권리의 변경 등기죠. 권리의 변경 등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뭘 요구한다? 이해 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다면 부기 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한다 이거죠. 주등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 외에 환매 특약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부기 등기 대상이고 권리 소멸 약정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에 해당하므로 부기 등기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요. 이것도 중요해요. 잘 나옵니다. 또 부기 등기 대상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같은 경우 이것도 부기 등기 대상입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요. 정답 5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해당하는 거네요.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해당하는 거. 자, 첫 번째. 지상권 등기 말소하는 경우 자, 그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이런 경우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도 말소되죠. 네. 지상권 등기를 말소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도 말소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당연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 지문이요. 순위가 두 번째, 그죠? 2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당연히 1번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디귿 1번, 순위 1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하게 되면 순위 2번은 1번으로 그죠? 상전하죠. 순위가 1번으로 되기 때문에 최우선권자가 되죠. 따라서 이익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2번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 이런 경우에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는 자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된다 하더라도 지상권 자체에 손해가 소멸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지상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 따라서 이것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의 등기 어떻게 됩니까? 말소 대상이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5번 공간정보 구축. 왜 안 지워져요?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이것도 역시 지방이냐 중앙이냐 나눠서 본다. 어쨌든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자 요런 것들이죠. 정책 개발 같은 거요. 그래서 요거 4번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요거 대표적인 중앙지적위원회죠. 그 다음에 측량 기술자들의 지적 기술자의 양성 다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마찬가지로 중앙지적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요 5번 같은 경우요. 업무정지, 뭐 처분, 업무정지 처분,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요것도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근데 자 3번 지적 제조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은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3번 틀렸고요. 다음 문제. 부기등기. 네, 부기등기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우리 봤죠? 앞부분에서 봤죠? 그래서 주등기 대상.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라든가 대표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은 이거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건 어디로 가죠? 갑구의 주등기로 간다. 갑구의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3번이 아니죠. 4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이거는 아니라 이거는 주등기 대상이다. 나머지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의 승낙이 있다. 그때의 권리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분류,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맨날 나오는 암기사항. 용어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1번에서 옳은 거죠.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의 지목, 요거는 잡종지 맞습니다. 잡종지. 그래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자동차 관련 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있죠? 공원, 시설, 항만시설 다 마찬가지예요. 공항시설, 공원, 그 다음에 항만시설이요. 항만시설. 네, 잡종지 하면 또 여기 잘 나오죠?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 원상회복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흙이나 돌을 캐내는 곳, 흙이나 돌 등을 캐내는 것. 이거는 영속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잡종지 아니에요. 이건 잡종지 아닙니다.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1번 지문 옳은 지문이에요. 잡종지로 한다 맞는 지문. 자, 2번 맨날 헷갈리죠? 상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뭐 연, 미날 이런 거. 이건 유지가 아니라 뭡니까? 답입니다. 답.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일단 상시를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는 거. 그래서 유지라고 하는 거는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댐, 저수지 같은 경우. 그래서 유지가 아니다.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하면은 답이고요. 3번 사과, 배, 밤, 호도, 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과수원으로 한다.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저대, 과수원이 아닙니다. 앞부분. 앞에 부속물 시설물의 부지까지는 뭘로 본다? 과수원이 맞는데 뒷부분이 틀린 거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다. 대. 주거용 건축물 대. 4번 축산업 낙농업을 위해서 축산 낙농을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주거용 토지는
목장 용지이나 어디가 틀렸죠? 여기 부지까진 맞아요. 여기까지는 목장 용지가 맞는데 마찬가지로 주거용 토지는 뭐라 그랬다? 대다 대. 5번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갈대밭 이것은 뭐다? 황무지까지는 임야. 근데 갈대밭은 잡종지다. 요것도 헷갈립니다. 네, 요것도 치사하게 냈습니다. 황무지까지는 임야가 맞는데 갈대밭은 잡종지다. 요거. 그래서 전과 답, 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 그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건 답. 유지는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거나 물이 저장된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요. 잡종지 개념. 그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 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 운전 학원, 공원 시설, 항만 시설 등은 잡종지다. 근데 원상회복 조건에 흙, 돌을 캐내는 곳 이런 것은 잡종지에서 제외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소유권 보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권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은 거. 자, 1번 볼게요.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원인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죠. 자, 1번 질문 틀렸고요.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자가 1번 왜 기록하지 않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는 당연히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도 않겠죠. 네.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기록하지도 않겠죠. 2번 군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자, 이렇게 시장이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는 안 된다. 건물의 하나입니다. 건물. 2번도 틀렸다. 3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권이 아니라 등기관은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죠?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죠? 3번 지문 과세관청의 촉탁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 등기가 있었어요. 그죠? 법원에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게 여기 과세관청, 요 과세관청은 소위 촉탁을 할 수 있는, 그죠?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 요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법원이에요.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그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까지. 그 다음 옳은 거 고르라 했죠? 3번 틀렸고요. 4번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이 경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기억해야 된다. 4번 같이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혹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확정 판결, 그죠?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역시 단독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누가? 최초의 소유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이야.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인 경우에도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시사,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이때는 토지는 안 되고 건물에 한정한다. 그죠? 4번 지문. 그래서 4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자,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소위 단독 신청 등기인 경우에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언제? 공동 신청이나 소위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인 경우, 요때 제공하는 거죠. 공동 신청이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의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위 단독 신청 등기요. 같은 경우는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의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런 걸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자주 나오네요. 자주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아까 정책 업무 개선 등의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세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이거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소위 중앙, 그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된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그리고 요 뒷부분이요.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업무정지 처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지금 볼게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1번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다만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맞지만 요거 재심사인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라. 누구한테? 적부심사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4번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 아니에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 그래서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합병, 지적 공부, 정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그래서 1번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하지 않고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맞고. 네. 2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신청한다. 그때는 합병 후입니다.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그렇고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에 있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 네, 다 맞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아닙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라. 예, 맞어요. 뒷부분 맞지만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한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11번.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뭐가 떠오르죠? 차장 1,000원이요. 차장 1,000원. 24가지의 그 지목에 있어서 오로지 이 4가지. 소위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 부호를 표기하는 거. 차장 1,000원. 자, 차 뭐죠?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죠? 주차장. 차로 표시하죠. 지목을 차.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장이고요. 천은 뭐죠? 하천. 그 다음에 유원지. 차장 1,000원은 두 번째 글자란다. 나머지 24가지 지목은 다 첫 번째다. 그래서 광천지는 광이요. 공장용지는 장이요. 유원지는 원이요. 제방은 제가 되겠죠? 제. 도로는 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면 빡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등기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 자, 1번. 태아. 태아는 자연인입니까? 자연인이 아니죠.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태아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없죠. 2번. 민법상 조합. 자, 조합 명의 등기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전원. 에브리바디, 그죠?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합니다. 합유 등기를 한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 자체, 조합 자신의 명의 이거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4번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로 신청할 수 없죠. 자, 국립학교, 사립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혹은 국립학교는 학교 명의로는 할 수 없어요. 등기를 할 수 없고 국립학교는 어떻게 한다? 국립학교는 소유가 국가죠. 그럼 국가 명의로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는요? 이때는 학교 명의가 아니라 재단 명의. 그죠?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법인 아닌 사단은요. 그 사단의 명의로, 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죠? 5번 지문, 맞는 지문.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다음 문제.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자, 1번.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예.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자는 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에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데 신청이 없다. 이때는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번. 지적소관청은요.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 3번 지문 어디가 틀렸냐면요. 토지 이동, 그죠? 토지 이동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해서 토지 표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소위 시도지사라든가 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어떻게 한다?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서 토지 표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할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당연히 적어야겠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목, 지번,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지적 공부를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보면요. 자, 관공서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했어요. 촉탁. 이때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요거 약간 지엽적인 문제인데 틀렸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29조예요. 제11호에 자, 등기 명의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로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꼭 부합할 필요 없다.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야 하는 겁니다. 수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리하여야 한다. 자, 1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나머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 우편으로 등기 촉탁할 수 있다. 1번 지문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2, 3, 4번 다 그 오답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죠. 3번 등기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요런 경우에 요거 3번 지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비교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겠죠. 신청할 경우에는
이때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3번 지문처럼요. 관공서가, 이거는 이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상관없습니다.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3번 지문이죠? 네.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당연히 제공할 필요 없겠죠?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다. 근데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상속이 아니라 자, 유언으로 증여하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 이거는 또 등기필 정보 제공하라 이겁니다. 요거 네 가지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등기필 정보 불필요한 경우. 자, 성질상 단독 신청의 경우입니다. 성질상 단독 신청하는 경우. 대표적인 뭐가 있겠죠? 보존 등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존 등기, 그 다음에 표시 변경 등기 등, 이거는 역시 등기필 정보 제공 불필요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등기 권리자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인 경우, 이때 등기필 정보 단도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다. 그럼 언제 제공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자, 관공서. 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인 경우 불문해서 요때 등기 권리자로서 혹은 등기 의무자로서 촉탁한다 하더라도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다. 그리고 상속인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 없다. 다만 언제만? 유증일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성질상 단독 신청하는 경우, 보존 등기, 표시 변경 등기는 역시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지문 옳은 지문. 4번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14번 문제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 자, 요거 지목이죠? 지목 문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쇼터디에서 이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 기출이 자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데일리 믹스라는 그 문제를 구성할 때 20문제를 구성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알고리즘이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 위주, 그 다음에 최신 문제 위주로 우선적으로 현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일리 믹스 위주로 많이 푸시면은 이왕이면은 좀 더 많이 틀리고 또 새로운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범위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15번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죠? 이용하면 답이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이때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다. 맞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 온수, 아파트,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이게 뭐죠? 광천지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다 이거죠. 잡종지로 한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 뭡니까? 아파트 안에 설치된 통로. 이건 대입니다. 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안에 공장 내부죠. 공장 안에 설치된 통지는 공장 용지가 되겠죠. 3번 지금 틀렸다. 도시공원, 녹지 등의 법률에 따른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가 공원입니까? 아니죠. 예, 이때는 묘지로 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뭡니까? 이거는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 자체는 하천이지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거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목이냐 소규모 수로 부지냐에 따라서 하천과 국어로 나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지금 뭐가 틀렸죠? 사원총회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입니다. 요것도 치사하게 요걸 또 틀리게 냈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요.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등기소에 제공 첨부 정보로서, 그죠?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를, 즉 등기소 제공해야 될 정보로서 설명은 틀린 것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이거예요. 종중이나, 그죠? 문증, 그밖에 대표자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혹은 재단이요.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첨부 정보, 뭐다?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이요. 첨부 정보로서 정관, 규약.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정보. 근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3번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원래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맞지만 3번 지문처럼 등기가 되어 있는 대표자 이미 등기되어 있다 이거죠. 그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굳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보를 첨부할 필요 없다.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276조 1항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즉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를 한정한다. 이 말이 2번 지문이요. 그래서 276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오로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4번 지문같이 대표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되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가장 단순 암기사항이 많은 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좀 암기가 자신 있다. 그러면 공시법을 좀 파면 고득점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소위 조금 공법이라든가 뭐 부동산학 개론 민법 조금 문제가 다운이 되더라도 공시법은 딱딱 떨어지는 문제 드립니다. 그래서 좀만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시법을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죠. 자,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을 소유의 A 부동산, B 부동산의 갑명의로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최고, 채권액 1억 을 했다. 이후에 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자, 채권액 5천만 원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금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A 부동산, B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 1번이죠.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1억이요. 채권액 1억 설정. 이후에 자 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5천만 원 채권액 저당권 설정. 근데 을이 채무불이행이 있었다. 채무불이행. 그러면은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졌고 갑의 채권은 자 1억이 완제된 거죠. 1억은 완제되었으나 지금 병 5천만 원이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완제되지 않았다. 이때 병이 갑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사항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위 등기관이 자 공동저당의 제위 등기를 할 때 기록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죠? 첫 번째 매각 부동산. 매각 부동산이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 기록해야겠죠.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즉 갑이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변제받은 금액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액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성명 을에 대한 채무자 성명 정보겠죠. 명칭 혹은 사무소가 있다면 사무소 소재지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2번과 같은 존속기간 요거는 이제 소위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 2번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존속기간, 변제기 등은 그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2번이 정답. 자, 쉬운 문제. 임야도 축적사항입니다. 이런 거 틀리면은 이것도 굉장히 섭섭한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냥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임야도에 대한 축척과 지적도에 대한 축척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따라서 임야도는 3천, 6천인데 만약에 지적도라면요. 지적. 자, 500분의 1. 그죠? 600분의 1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게 1200분의 1. 그 다음에 2000 들어가나요? 2000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2400분의 1. 그 다음에 임야도와 똑같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요게 지적도에 대한 축척이에요. 2000은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안 넘어가나요? 다음 문제 19번. 자, 저당권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자,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 라는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 기록에 채무자 표시해라. 4번 세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이때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자, 세 개가 아니죠.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5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다입니다. 다음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해라. 이것도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죠?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 농어촌 정비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누구한테? 시도지사? 아니죠. 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네, 이런 문제는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기억해야죠. 많이 풀고 눈에 많이 바르시는 수밖에 없다.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까지 쇼터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긴 바로 공인중개사 들어가셔서 오답 문제, 이게 저장돼 있거든요. 이미 세이브드 됐어요. 저장된 오답 문제부터 풀어서 오답을 먼저 제거하시고 그 다음 다시 1세트 과목별로 마찬가지입니다. 1세트 최소입니다. 자신 없는 건 최소 3세트까지 하루에 푸시기 바랍니다.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이 쟁점 틀리는구나 그러면 기본서나 혹은 여러분들만의 그 암기 노트장에다가 필기해 놓으세요. 노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어떻게? 시험장에서 다시 본다. 왜? 그건 맞춰야 되니까. 단순한 거예요. 노트를 왜 해요? 기록하려고. 그래서 시험장까지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